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크래프톤을 대신해서 공모주 투자자들을 기쁘게 해줄 8월의 공모주 진주는 무엇인지 탑3 종목을 저 김파고가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8월의 공모주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7월 29일 현재까지 기준으로 총 14개의 종목이 청약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표에 같은 색깔은 일정이 겹쳐서 해당 종목 중에서는 하나만 청약을 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8월 1주차에는 총 6개의 종목이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8월 2일과 3일 주 초반에는 크래프톤과 원티드랩이 청약을 진행하고 주 후반에는 플래티어, 엠로, 딥로이드, 한컴 라이프케어가 청약을 받습니다. 8월 2주차에는 총 5개의 종목이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주 초반에 롯데렌탈, 아주스틸, 브레인즈 컴퍼니, S&D 4개의 종목이 동시에 청약을 진행하며 주 후반에는 바이젠셀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8월 3주차에는 예정된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없으며 8월 4주차에는 주 초반에 유진스펙, 일진아이솔루스, IBK 16호 스펙 3종목이 청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일정표처럼 8월 공모주에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공모주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 자금에 제한이 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종목을 청약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앞에서 보신 일정표를 결국엔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눠서 1주차 때 주 초반과 주 후반, 2주차 때 주 초반과 주 후반, 그리고 4주차의 주 초반 이렇게 5개 구역에서 내가 어떤 종목에 청약을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8월에 14개가 되는 공모주의 홍수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우리 투자자들을 웃게 할지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스크리닝을 해볼 텐데요. 저는 그 스크리닝의 3가지 기준으로 첫 번째, 공모 규모, 두 번째, 희망 매도가 기준 업사이드 수익률, 세 번째, 상장일 유통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공모 규모가 클수록 배정 수량이 많아져서 공모주 투자자의 수익도 커질 확률이 높고, 두 번째, 희망 매도가가 높다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상장일 유통 비율이 낮을수록 상장일날 수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3가지 기준으로 어떤 공모주가 매력적일지 스크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영상을 설명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8월 공모주 청약 종목들을 가볍게 스크리닝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청약을 할지 잘 머릿속에 생각해둔 다음에 해당 종목에 청약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 즉 해당 주관사의 계좌 개설을 미리 해두기 위함입니다. 저도 영상에서 스크리닝한 14개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빠르게 검토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올리도록 할 테니 해당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특정 공모주에 대해 제가 부정적인 평가 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더라도 이는 영상에서 언급한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이며 이후 개별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시에 저의 공모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8월 공모주의 진주를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공모 규모입니다. 첫 번째 기준인 공모 금액을 가지고 8월의 공모주의 순위를 매겨보면 가장 공모 규모가 큰 종목은 크래프톤이며 2등은 롯데렌탈, 3등은 일진아이솔루스, 4등은 한컴 라이프케어, 5등은 아주스틸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미래에셋, NH, 삼성에서 주관하는데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공모 규모가 무려 전체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4조 3천억 원, 일반 투자자에게 1조 700억이나 되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공모입니다. 다만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만큼 청약을 할지 말지가 큰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모 규모가 큰 두 번째 롯데렌탈의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 일진하이솔루스도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롯데렌탈과 일진하이솔루스의 주관사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롯데렌탈은 주관사가 무려 8개나 되며 일진하이솔루스는 4개의 증권사가 주관을 합니다.
이번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때 KB증권, 한투증권, 현대차증권 모두 균등 배정 숫자가 달랐죠. 즉, 증권사의 계좌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유리하게 내가 청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는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 규모 4위와 5위인 한컴라이프케어, 아주스틸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단독 주관하네요. 8월의 공모주 진주찾기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해서 주관사가 해당 종목의 주당 평가 가치를 얼마로 내었는지로 수익률을 계산했는데요. 해당 수익률로 계산할 경우에 공모가 상단 기준 업사이드가 높은 순서부터 보시는 표에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주관사가 평가한 가치대로 내가 공모받은 주식을 팔 수만 있다면 바로 한컴라이프케어가 8월의 공모주 중에서는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보시는 표에서 공모가는 확정 공모가가 아니라 공모가 상단 기준이라는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다만 여기서 해당 표를 보면서 주관사가 평가한 대로 정말 내가 공모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주관사의 평가가 정말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저는 주관사의 평가 가치를 따져보는 기준으로 비교 기업이 적절했는지, 사업 영역 대비해서 적용한 멀티플은 합리적이었는지,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에 계산한 순이익은 미래 가치를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따져보았습니다. 이렇게 비교 기업, 적용 밸류, 사업 영역 등을 고려하여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은 제가 화면에서 보시는 표에 빨간색 음영을 칠한 기업들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가장 컸던 한컴라이프케어의 경우에는 비교 기업이 전부 해외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만큼 정말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해당 공모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업사이드가 높았던 두 번째 엠로의 경우에는 비교 기업 중에 더존 비주온이 PER이 제일 높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더존 비주온은 국내 ERP 분야에 있어서 최강자입니다. 따라서 구매 SCM 사업을 영위하는 엠로가 정말 더존 비주온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며, 엠로의 경우에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회사인데 현재 코넥스 주가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의문스럽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업사이드가 높았던 세 번째 바이젠셀의 경우에는 사업 영역 자체는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매력적인 바이오 산업이지만 이익의 기준을 무려 2025년의 기준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공모가를 평가한 만큼 주관사의 평가 가치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의문이라고 평가 결론을 내렸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 업사이드 네 번째였던 롯데렌탈은 우선 상단 기준 업사이드 수치가 40%라서 매력적이었는데 비교 기업이 SK렌터카, AJ네트워크스인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여서 비교 기업 선정도 큰 무리가 없었고 이익의 기준도 최근 4개분기였기 때문에 주관사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관사의 평가대로 내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40%라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단 기준 업사이드 5위인 원티드랩의 경우에는 채용 매칭 플랫폼을 하는 회사인데요. 비교 기업에 해외 기업을 넣었고 이익 기준이 2023년이라서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고, S&D의 경우에는 식품 소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S&D 역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회사인데 현재 코넥스 가격이 공모가 대비해서 크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은 의문스러워 보였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업사이드 순위 7위부터 9위가 제가 좋게 보는 기업들인데요. 바로 플래티어, 일진하이솔루스, 아주스틸입니다. 먼저 플래티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매력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이익 기준이 미래가 아니라 최근 분기 기준이라 돈을 버는 성장 산업이라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했고, 두 번째 일진하이솔루스의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수소경제 사업에서 핵심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환경 사업 또한 하고 있어서 ESG 트렌드에 매우 잘 맞는 기업인데다가 사업 영역이 매력적이라서 저는 이 공모주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스틸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강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철강주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던 만큼 이런 철강이라는 소재의 쇼티지가 공모주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았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업사이드 하위 3개 업체인 브레인즈 컴퍼니, 크래프톤, 딥노이드의 경우에는 주관사가 평가한 주당 가치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모두 업사이드가 2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덜 매력적이라고 보았습니다. 8월에 공모주 진주찾기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상장일날 유통 비율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수량과 비율은 상장일날 공모주 주가 수급의 큰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낮은 공모주의 순위를 꼽아보면 아주스틸이 상장일 유통 비율이 23%로 가장 낮았고 S&D가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수량은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꼽아보았을 때는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30% 이하인 아주스틸, 일진하이솔루스, 원티드랩, 플래티어 등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 가능 금액이 아주스틸과 플래티어의 경우에는 공모가 기준으로는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장일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해당 금액은 현재의 유동성으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8월에 공모주를 비교해본 영상의 결론입니다. 저 김파고는 8월에 주목할 공모주로 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제가 뽑은 8월의 공모주 탑픽 3가지는 첫 번째 1순위는 바로 수소 그리고 환경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진하이솔루스, 2순위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플래티어, 3순위는 조금 고민이 되는 롯데렌탈과 아주스틸입니다. 저 김파고가 주목하는 8월의 공모주 탑3 종목을 하나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순위 일진하이솔루스의 경우에는 주관사가 미래에셋, 삼성, 현대차, 대신증권입니다. 공모 금액은 일반 투자자에게 약 930억 원을 모집하는데요. 공모가 상단 34,3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사업 영역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소경제 핵심 부품인 고압 수소 용기 그리고 환경 사업 관련해서 매연 저감 장치를 만들고 있으며 상장일날 유통 가능 비율은 24%입니다. 두 번째 순위 플래티어는 KB증권과 하나증권에서 주관하는데요. 공모 금액이 일반 투자자에게 45억밖에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맥스트와 같이 매우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주가는 만원이며 만원 기준 시가총액은 850억 원인데요. 플래티어의 사업 영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이고 상장의 유통 비율은 29%입니다. 3순위 롯데렌탈과 아주스틸은 공모주 일정이 겹치는데요. 롯데렌탈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주관사가 있으며 아주스틸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에서 주관합니다. 공모 금액은 롯데렌탈이 아주스틸의 약 9배만큼 큰데요. 롯데렌탈은 2,100억, 아주스틸은 260억을 모집하며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 역시 롯데렌탈은 2조 1천억 원, 아주스틸은 4천억 원입니다. 상장일날 유통 비율은 롯데렌탈이 31%, 아주스틸이 23%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저 김파고가 주목하는 8월의 공모주 탑3는 바로 1월 첫 주자에 있는 플래티어, 2주차에 있는 롯데렌탈과 아주스틸, 그리고 4주차에 있는 일진하이솔루스였습니다. 야노주 구독자분들은 8월 공모주 중에 어떤 종목에 기대를 걸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월 공모주 청약 일정이 매우 빡빡합니다. 해당 개별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청약 일정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하나씩 올리도록 할 테니 관심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 저 야노주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저의 첫 신간인 주식유치원에서 배우는 주식투자 기초수업책이 절찬리의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책이 나왔는데요. 아직 1세가 다 팔리지 않았다는 슬픈 소식을 출판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야노주 구독자분들 중에서 내가 주식 투자에 기초가 많이 부족하시다 하는 분들에게 주식 투자의 기초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니까요. 야노주 구독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구매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